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주말 사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국민의힘은 내란 선동죄 고발을 꺼내들었는데 먼저 민주당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얘기요.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것이다. 이 중대 결심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뭐 탄핵할 결심 뭐 이런 겁니까? 이건 이제 결기 있는 초선 의원님들의 이제 결의고요. 예. 결의 수준이 그만큼 지금 헌정 질서가 내란으로 어지럽혀진 거에 더해서 변론 종결한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훨씬 지났는데 예. 헌법재판소가 결정 선고를 미루니까 어허. 그것에 대한 우려를 얘기한 거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한 중대 결심은 뭐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임명 지연 사태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가 이미 한덕수 총리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문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장에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건 뭐예요? 네. 헌법 수호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페이스북에 쓰신 거. 헌법수호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지금 몇 달이 훨씬 지났고 100일이 지났죠. 예. 훨씬 지났죠. 그다음에 변론 종결 지난달 2월 25일 날 종결한 뒤에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고 일정조차도 잡지를 못한 상태니까 예. 과연 헌법 수호적 책임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다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국민의 여망에 맞는 그런 선고를 조속히 해달라는 그러한 어떤 어떤 행위, 예. 그런 결단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이게 지금 예. 선고가 안 나오고 지금 계속 한 달째 변론 종결 이후에 넘게 걸리는 원인들을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예. 최근에는 5대3 교착 상태, 현재까지 인용이 5, 기각 각하가 3, 여기서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지금 교착 상태에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의원님도 그 분석에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고요. 지배적이지도 않고요. 예. 5대3 데드락 교착 상태 등등의 표현들이 일부 보도가 있었고 예. 그로 인해서 많이 민심이 동요하고 있고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견은 분명히 있다. 예. 그러나 그것이 5대3이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다. 예. 왜냐하면 패를 까서 패를 깐다는 표현이 그랬어요. 패를 공개해서 평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지연인지 내용적으로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 인정의 문제인지 예. 그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견은 있기 때문에 이 이견을 해소해서 8대 0이든 뭐 7대 1이든 조속한 탄핵 저는 파면 선고가 있을 것으로 아직도 기대하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오늘 뭐 우리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의 대행의 역할과 예. 또 사건을 실질적으로 정리해서 심리해온 정영식 주심 재판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두 분이 적극적인 역할들을 모색하고 수렴해 예. 나가면 저는 내주에 지금 이제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희망적인 관측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3 교착 상태 내두락설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편결의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오늘 내일이라도 선고기를 잡아서 그냥 아침에 편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편결이라는 게 뭐 하고 순식간에 선고하면? 될 수도 예. 있고 뭐 시간이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최근의 평의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평의가 거의 1시간 정도의 패턴이 예, 유사한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쟁점에 대해서
뭐 헌법재판관 8분이 탁 붙어가지고 뭐 아주 깊이 있는 논쟁 토론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인지 뭐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일부 사실 인정과 증거 취사 선택 또는 뭐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다면 예.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스스로 재판관 공백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크게 했고 그 부분이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설치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예. 그 점을 다시 되돌아봐서 마은혁 재판관의 추가 합류가 필요한 국면인지 예. 그렇지 않고 8명의 재판관으로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중이라도 예. 8분이 결론을 내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결론을 내주십사는 얘기는 결론이 설사 한쪽으로 몰아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으로도 그냥 선고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건 없죠. 결론이 모아지지 않으면 선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을 모으는 8분의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하고 그중에 예. 헌법재판소장과 예. 정영식 특히 정영식 재판관 주심 재판관의 예. 어떤 막중한 예.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특히 강조드립니다. 예. 의원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덕수 총리 한번 탄핵했다 돌아왔는데 또 탄핵하는 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유로 탄핵을 계속 얘기하는 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지금 인용하는데 탄핵이 인용돼도 꼭 필요하다. 한 명이 모자르다. 혹시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정치로 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즉 최상목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에서 예. 이미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위헌위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차례 경고가 있었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루면 이미 더 이상 미루는 게 아니라 이미 위헌위법 상태가 중대한 상태로 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합류가 되게 된다면 적어도 현재의 평의구조에 확실한 어떤 종지부를 찍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물으실 오늘 헌법재판소법 개정 문제, 임기 연장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공백 사태로 벌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정영식 재판관의 역할 그리고 공백 상태 해소 즉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 중대하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초선 의원들은 총탄핵 얘기하잖아요. 줄줄이 그냥 다 탄핵이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가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 퇴임하면 그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더라도 민주당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다른 패널에게는 줄탄핵이라고 표현했는데 저한테는 총탄핵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줄탄핵을 하겠습니다. 여기 원고에는 뭐라고 돼 있죠? 아무튼 결과는 똑같은 얘기죠. 아무튼 우리 조선 의원님들의 결기를 그리고 지금 헌정 상태가 내란으로도 이미 위기를 맞았는데 중단 상태에 이르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로 보고 그것을 실제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지도부와 좀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내란 음모로 고발한대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든 뭐를 탓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차마 제 입으로 이 아침에 신성한 아침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이 모든 원인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원인 제공자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명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일각에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거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것도 의원님 같은 입장이시겠네요. 그건 우리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12.3 내란 이후에 예. 줄곧 얘기한 거고 그건 아직도 유효한 건데 예. 스스로 내란 정당으로 스스로 해산됨이 마땅한 정당에서 거꾸로 그 민주주의를 짓기 위해서 그 총뿌리를 막아세웠던 민주당의 국회의원 계엄 해제 의결을 했던 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입장은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저 이른바 국무위원들 줄탄핵 이것까지 필요하다 아니면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가야 된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OX로 뭐 이렇게 결론을 낸 문제는 아니지만 예. 그분들의 결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예. 전체적인 시국 상황과 향후에 4월 18일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그 이후 시점, 그 이전 시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 11일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그러나 결기만은 높이 평가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은 공감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어쨌든 헌재에서는 임명 안 하는 게 위헌 위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왜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재가 이미 이진숙 방통통신위원장 가처분 사건 때 스스로의 7인의 심리정족수 심판정족수 스스로 바꿔가면서 소위 말하는 심리정족수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고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의 합류 여부는 뭐 결정체 완전체를 만드는 당위뿐만 아니라 이 어떤 그 지금의 교착 상태에 있는 선고하지 못하는 그것이 5대 3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7대 1이든 예. 8대 0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든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의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결정적인 변수거든요.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 여부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꿈꾸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인용에 확실한 한 표를 던질 수도 있는 마은혁 후보자이기 확실한 한 때문에 표 안 할 정도가 것. 아니라 완전한 파면 선거의 결정적 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가 2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엊그저께 본인 탄핵 결정 기각 결정문이 나온 지가 벌써 며칠입니까? 그래서 안 하는 거다. 오늘 또 뭐 국무회의 간담회를 한다는데 국무회의 간담회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회의면 국무회의지. 엊그제 정기 국무회의는 내일 정기 국무회의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그것이 역시 면죄부를 주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역시 민주당도 9명의 완전체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인용의 한 표가 필요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5대 3이라는 것을 저보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두 분의 역할이 재판관들이 해 주시면 저는 이번 주 중에 결론이 난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저 18일 날 또 공교롭게도 2명 헌법재판관 임기가 그냥 끝나가지고요. 그러면은 18일 넘어가면 6명이니까 더 완전체에서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임기 연장 그러니까 퇴임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계속 임기가 연장될 수 있는 법을 지금 올린다고 하던데. 그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여러 개가 제출되어 있는데 오늘 전체 회의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일소위로 회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부가 되면 심리를 하겠습니다. 위헌설, 뭐 합헌설 다 있습니다. 합헌의 근거들도 있습니다. 즉 긴급성과 중대성이 있다 하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제가 세 번째 강조합니다.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스스로를 효력을 정지해가면서까지 그 위험성을 예고했기 때문에 합헌선도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다 이모저모 다 따져서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는 헌법에 6년으로 돼 있으니까 위헌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꼭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의원님 말씀은.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모법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7인의 심판 정족수를 정지하는 정도의 그런 가처분까지 내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명문의 규정들은 그 상황에 대한 예. 위험성, 중대성, 긴급성 이런 것들 다 따져볼 수 있는 어떤 변수는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경우겠지만 탄핵이 뭐 기각이 되거나 각하되거나 아니면 왜 계속 그런 미뤄질 질문만 경우. 합니까? 예. 아니. 예. 그 민주당에서 지금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김영민 의원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결기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3분의 2 의결 정수 아닙니까? 예, 예. 200명을 채워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것이 채워진다는 어떤 셈법이 분명하면 이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결기를 세울 이유가 없죠.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예. 그 역시 하나의 방책으로 고육지책으로 하나의 결기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주제를 조금 바꿀게요, 네.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전부 무죄. 예, 일단 검찰은 바로 그 다음날 상고를 했어요. 예, 정광석화처럼 하더만요. 예. 예. 저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대법원 빨리 해라.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거를 넘어서서 예.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하고 끝 하고 끝내라. 예. 예, 죄송합니다. 유죄 선고하고 끝내라. 이게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만만의 콩떡이죠. 말이 안 되는 상식권 얘기를 해야죠. 예. 1심에서 항소하기 전에 1심 판단에서 양형 부당 주장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2심에서는 그냥 통무죄를 했기 때문에 양형 판단이 없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 지금 상고가 했잖아요. 예. 상고했는데 자판 대법원이 스스로 2심 판단을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뒤집어서 스스로 판단을 할 때 대법원은 양형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선거법은 양형이 중요하죠. 양형 판단 못 해요. 예. 그 파기 자판이라는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그 뭐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구나.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에요. 법률심이지. 그 얘기는 이 2심 무죄를 대법원이 다 깨고 이거 유죄야라고 해도 선거법은 양형이 중요한데 양형이 중요하니까 양형을 대법원으로 할 수 어떻게 없으니까. 합니까? 그러네요. 더더군다나 1심과 2심이 완전히 유죄와 무죄로 갈린 사건에서 어떻게 자판을 합니까? 내려줘서 예. 환송심에 파기 환송심에 서울고등법원 다른 재판부에 저 판단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저는 2심의 서울고등법원 이번 3명의 재판관이 대등재판부 3명의 경력이 다 똑같은 그러한 3명의 부장판사가 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어요. 혐의는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건건이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르는 지금 즉시항고 포기 예.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 전광석화처럼 즉시항고 포기서도 안 내고 그냥 석방지부터 하는 위법. 예. 또 지금 그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로 상고. 예. 그러다가 지금 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전직 대통령을 부를 사안이냐 여러 가지 그 사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입 구조라든지 또 지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그 일이 항공 전문업이 아니에요. 그냥 티켓 팔고 뭐 이런 대리점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지금 요 시점에서 지금 한다는 것은 역시 검찰이 스스로 문을 닫으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이나 똑바로 좀 해주십시오. 검찰.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